안녕하세요. 글라스온 안경입니다. 자, 오늘은 당근마켓 광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 어플은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은 지역 주민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방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안경 업종에 좀 적합한 광고입니다. 또 그리고 당근마켓은 적은 비용으로도 광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광고 세팅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사실 몇 번 만져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당근마켓 광고인데 당근마켓 광고가 조금 생소하거나 먼저 알아본 다음에 광고를 세팅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직접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어려우신 점은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댓글 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휴대폰에서 당근마켓 어플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맨 처음 왼쪽 그림처럼 먼저 나올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해볼 거는 네 번째 글처럼 홈피드 광고를 한번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만들기에 앞서 개인 프로필로는 광고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비즈 프로필 생성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의 당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나오게 되는데 비즈 프로필 관리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저는 이미 비즈 프로필을 생성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관리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생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 우측 그림처럼 나오게 되는데 배경 사진을 넣게 되게 됩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사각형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장 사진이라든지 어떤 광고물을 올리실 때도 항상 정사각형 이미지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들게 되면 다시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상호명으로 많이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정보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소개글도 만들게 되는데 당근에는 이렇게 이모티콘이나 이모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시안성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휴무일 같은 경우에도 매장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홈페이지는 저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연결한 이유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외부 링크,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링크를 통해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오게 되면 가점을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 플레이스에서도 상위에 좀 노출할 수 있는 점수를 얻기 때문에 저는 당근에서는 이렇게 스마트 플레이스 주소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우측 그림을 보게 되면 단골 혜택이라고 있는데 당근 어플에서 우리 사업장에 단골을 맺게 되면 우리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을 이쪽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은 소소한 선물이라도 좀 드리면 고객들은 좋아하시니까 가급적이면 좀 선택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도 뭔가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비즈 프로필을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 비즈 프로필 홈 화면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오랜만에 당근마켓에 접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분이 후기를 남겨주시는 걸 이제서야 확인하게 됐습니다. 마시멜로님이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즈 프로필에 좀 아래쪽으로 넘기다 보면 가격 추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표는 항상 고객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품목이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매장에서 자신 있는 메뉴들을 나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비즈 프로필에 이제 맨 상단에 보시게 되면 소식 작성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소식 작성 버튼이 이렇게 두 개나 있습니다. 어떤 거를 누르셔도 됩니다. 소식 작성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작성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우측 이미지로 넘어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역시 정사각형 이미지를 활용해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정사각형 이미지를 올리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새 소식을 작성한 건데 이렇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좌우가 잘렸습니다. 정사각형은 정확하게 다 들어가는데 반해 정사각형이 아니면 좌우가 잘리거나 상하가 잘리니까 가급적이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대신에 이렇게 좀 잘리더라도 이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우측 화면처럼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클릭해서 보는 것보다는 썸네일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좋으니까 가급적 정사각형 이미지를 활용해 주세요. 자, 다른 새 소식도 저는 이렇게 한번 올려봤고요. 그 다음에 당근에서 중요한 거는 이 쿠폰 관리입니다. 새로운 쿠폰을 만들어야만 고객들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클릭률도 올라가게 되고 고객이 실제로 방문하는 비율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쿠폰 관리에서 새 쿠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관리에 가셔서 새 쿠폰 관리를 한번 눌러주시고, 쿠폰의 제목을 써주시고, 사용 기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 단위나 연 단위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경 및 선글라스 5% 할인이라는 쿠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폰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냐면, 소식에 첨부하기라고 여기 보이시죠? 소식에 첨부하기를 통해 아까 우리가 먼저 생성했던 새 소식에 이 쿠폰을 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새 소식에 안경 렌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안경 렌즈 소식에 첨부가 들어가게 되면 고객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식에 첨부하기를 반드시 활용하셔서 새 소식에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의 당근을 누르시게 되면 중간 부분 나의 비즈니스의 광고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광고에 앞서 이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캐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니면 자동 충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 충전 관리를 추천드립니다. 자동 충전 관리는 예를 들어 뭐 5,000원 이하가 됐을 때 3만 원씩 충전한다. 3,000원 이하가 됐을 때 5만 원씩 충전한다. 이런 조건을 통해서 자동으로 충전 관리하는 방식이고, 신용카드를 먼저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 충전하게 되면 당근마켓에서 페이백을 좀 해줍니다. 광고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5,000원, 5,000원. 저는 이렇게 10,000원을 받았고요. 자동 충전을 통해서 너무 과다하게 충전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환불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페이백된 금액은 환불이 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카드에서 충전된 금액은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니까 자동 충전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충전까지 완료가 됐으면 우측 하단에 광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 우리가 해볼 거는 홈피드 광고니까 홈피드 광고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어떤 것을 광고할까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새 소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새 소식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 아래 보면 이제 직접 선택하기라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소식을 홈피드에 광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주 프로필을 이렇게 광고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 다른 데로 링크를 보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비즈 프로필을 생성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즈 프로필의 공간이 넉넉하진 않아요. 글자 수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광고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웹사이트 광고를 좀 추천드립니다. 웹사이트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 제한도 없고 이미지 수 제한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뭔가의 광고 내용을 쓰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로 연결하는 광고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네이버 블로그 역시도 외부 링크를 통해 클릭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블로그를 최적화하는 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가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로 연결을 하고 행동유도 버튼은 바로 가기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 제목이라든지 업체 이름을 쓸 수가 있는데, 광고 제목과 업체 이름도 우리가 길게는 못해요. 홈피드 광고다 보니까 글자 수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요약하셔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우측 그림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 안경원 광고는 전국에 할 필요가 없죠. 주변에서 꼭 방문을 해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전국에 광고하기는 이렇게 꺼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지역 주변을 이렇게 추천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지역을 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9개 지역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측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성별 및 연령, 그러니까 성별도 선택할 수 있고 연령도 선택할 수 있는데, 구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10대는 저는 뺐고요. 20대 이상으로 이렇게 좀 설정을 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광고 예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1일 예산 같은 경우에는 5,000원으로 하셔도 되고 3,000원으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10,000원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금액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일정도 반드시 종료일 없음보다는 이제 열흘간 하겠다 아니면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라고 반드시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선택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새에 계속 광고가 나가면서 광고비 소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종료 일정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광고 만들기가 벌써 끝났습니다. 굉장히 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 세팅한 내역을 왼쪽 이미지처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실수 하나 한 게 아까 날짜 종료일을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종료일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광고니까 종료일은 반드시 좀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지역도 9개 선택한 거 나오게 되고 성별이나 연령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라는 거는 광고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페이지를 말하는데 잘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일 정도 있다가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 한번 봐봤습니다. 3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이미지처럼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나가게 됐고요. 노출수,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노출된 횟수는 한 5,000번 정도 됩니다. 요 도달, 약간 머물거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본 사람들 같은 경우가 3,600명 정도로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클릭해서 제가 아까 설정했던 네이버 블로그로 연결이 넘어오신 분들이 73명 이렇게 됩니다. 클릭률은 1.46%. 그리 높진 않습니다. 제가 광고를 별로 흥미없게 만들었든지 아니면 안경 자체가 당근마켓에서 그렇게 흥미로운 상품이 아니든지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근마켓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먹거리 광고는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안경 광고 같은 경우에는 클릭률이 이렇게 1%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릭당 비용은 397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근 광고를 할 때는 정사각형 이미지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쇠소식을 반드시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쇠소식에는 쿠폰을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쿠폰 할인이나 단골 할인을 반드시 구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고 비용은 그때그때 매번 충전하는 것보다는 자동 충전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페이백을 주기 때문에 자동 충전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가 된 내역들을 당근에서 가계부를 통해 이렇게 발송을 해주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발송하게 되는데 그것을 또 확인하게 되면은 페이백을 해주게 되기도 하고 또 광고가 잘 나가고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당근에서 발행하는 가계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당근 광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당근 광고는 쉽게 핸드폰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비용 설정도 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주변에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리마케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세부적으로 세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근 광고는 조금 쉬운 광고라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전단지처럼 이렇게 배포하는 형식의 광고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